안녕하세요, 갈치농장입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블루베리를 가지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문득 들어와 보니까 블루베리가 거지 산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가지치기를 왜 하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네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수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꽃이나 열매를 더 많이 달리게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나무 키를 낮추거나 수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가지치기를 하고요.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겹치는 가지가 없어야 되고요, 밖에서 안으로 파고 다니는 가지를 제거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서 자라되 바람이나 통풍에 방해되는 가지를 없애준다. 요 세 가지를 숙지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블루베리를 외목대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외목대로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도 언젠간 사양길에 접어들 겁니다. 더 맛있고 더 효능이 뛰어난 베리류가 등장할 것이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있지 않습니까? 아로니아가 한때 안토시아닌이 베리 중에 가장 많다고 TV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듯이 이 블루베리도 언젠간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 블루베리는 대부분 버려지거나 혹은 저와 같은 또라이들이 블루베리를 분재화 할 겁니다. 분재화를 해서 조금씩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때 되면 블루베리가 똥값이 되니까 저나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애지중지 키운 나무가 한순간에 똥값이 된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또 다른 더 좋은 베리류를 바꿔서 또 키워야 되는데 그 밑자본을 확보를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저는 똥값을 황금값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으로는 블루베리 나무를 분재화, 종용화 나무로 만들어 버리면 분명히 가치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꽃도 이쁘고 거기다가 건강한 열매도 나오고, 더욱이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이쁘게 잡았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자, 일단 블루베리 가지치기는 열매가 달려도 이 나무의 수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재화나 적용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12월, 1월 이때쯤 되면 꽃눈이 형성됩니다. 블루베리에 꽃눈이 형성이 어디에 되냐? 가지 끝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가지 끝에 여기 마디마디에 이렇게 꽃눈이 쭉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꽃눈에 보통 블루베리가 10개에서 15개가 열린다 보시면 요 짧은 가지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눕겠죠. 여기도 이렇게 누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무 수영을 유지를 할 수 없어요. 외목대로 가지치기 하는 이유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나무의 수영을 해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가지치기를 하게 될 때 나무의 수영을 해치지 않게,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의 수영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목대 가지치기는 내년에 과일이 열리는 위치까지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지치기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 4번을 하는데요. 지금이 8월달이니까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과일이 열리는 위치를 반드시 고려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수영이, 열매가 열림으로 해서 나무가 처지고 수영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 열매가 가지 끝이 아닌 여기 목질화된 단단한 부분, 요 밑에 부분에 과일이 열리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열매가 열리게 하면 안 되고요. 열매가 내년에 여기 아랫부분에 목질화돼서 단단한 요 부분에 열매가 열리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 잘라 주시고요. 완전히 싹 자르지 마십시오. 전 동영상에서 보였듯이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뿌리가 생길 겁니다. 뿌리가 생기면 요거를
잘라서 분주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없애지 않습니다. 외목대를 하더라도 분주로 생각을 해서 밑에 한두 개를 이렇게 밑에까지 잘라 놓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분주를 합니다. 자, 외목대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죠.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퍼져 있죠. 이렇게. 자, 첫 번째 단을 한번 볼게요. 가지치기를 할 때는 항상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입마다 사이사이에 새 잎이 틉니다. 요 트는 방향이 요거는 요쪽 잎은 요쪽, 요걸 생각하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일단은 8월이 마지막 가지치기니까 조금 짧게 자르겠습니다. 짧게 잘라야지 내년에 꽃눈이 여기 밑에 쪽에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보통 잎을 봤을 때 4개나 5개 나르고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방향을 생각해서 여기를 자르고, 이건 역시 이 가지와 이 가지가 겹칠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을 생각해서 여기 한 5마디를 나눠 놓고 여기를 자를 거고요.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자르고 밑에 부분에서 한 5, 6마디 여기를 잘라 줄 거고요. 돌아가서 요 가지는 위에 가지랑 겹칠 확률이 있으니까 좀 더 짧게 여기 요쪽 방향으로 나가게 여기를 잘라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이 가지에서 이렇게 겹칠 수가 있으니까 요쪽 방향으로 나가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리고 얘를 중심축으로 잡을 거고요. 나머지 2개도 짧게 자를 겁니다. 자르고 얘도 이렇게 자르고 위에까지도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는 일단은 외목대로 올라와서 첫 번째 단을 형성했고요. 요걸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두 번째 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블루베리도 한번 보듯이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할 때는 기준점을 먼저 잡으시고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1단, 2단, 3단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목대로 올라와서 저는 옆에 가지를 놔뒀습니다. 어중중한해서. 그리고 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쪽에 보시다시피 잎눈이 보이죠? 잎눈이 보이고 저는 요쪽 방향으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 줄 거고요. 이건 역시 요쪽 방향 여기를 보고 잘라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크잖아요. 어떤 게 중심축인지 모를 정도로 얘가 너무 많이 크니까 저는 과감히 밑에 부분을 잘라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심축으로 올라갈 거고요. 중심축으로 올라가서 요거는 혹시 잎눈이 이쪽으로 틀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살려두고 요렇게 자르고, 그리고 중심축 얘도 잘라줍니다. 왜 잘라주냐, 영양분이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끝까지 올라가면 계속 크지 않습니까? 계속 크게 하지 말고 이 나무를 굵게 해야 돼요. 나무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 영양분이 고루 퍼지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계속 크는데 에너지를 보내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도 어느 중간 잘라줍니다. 이렇게 수영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나무예요. 얘도 외목대로 제가 기본을 틀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첫 번째 단이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두 번째 단을 형성했고 세 번째입니다. 일단 지금은 많이 컸으니까 좀 짧게 자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자르는데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겹치지 않게 방향을 생각하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 얘는 요쪽으로 퍼져나가라고 여기, 그 얘는 괜찮으니까 놔두고 여기, 그리고 얘도 짧게 여기, 그리고 요 가지하고 요 가지가 있으니까 얘도 짧게
그리고 이 가지 같은 경우는 방향이 서로 어긋났으니까 그대로 잘라 주시면 돼요. 새순 나오는 방향을 생각해서 얘는 요쪽으로 나오면 되니까 여기를 잘라 주시고, 얘도 요쪽으로 가면 되니까 여기를 잘라 주시고요. 얘도 방향이 서로 어긋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순 방향을 생각해서 잘라 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단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두 번째 단을 봤으면 얘도 중심 촉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얘도 좀 짧게 잘라야 돼요. 짧게 자르되 한 5마디에서 6마디, 내년에 올 겨울에 꽃눈 생각하는 것까지 해서 5, 6, 요 정도에서 방향을 생각해서 잘라 줄 겁니다. 얘도 한 5, 6마디 놔두고 이렇게 잘라 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눈이 형성되는 5가지 정도는 놔두고 새순이 나오는 방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잘라 줍니다. 얘도 겹치지 않으니까 새순 방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위로 이제 2단을 형성했고요. 3단으로 형성하기에는 나무가 아직 너무 역하니까 일단은 2단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잘라 버리겠습니다. 나무가 튼튼하다 그러면 3단을 형성하겠는데 지금 나무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2단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를 잘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중심축 얘도 윗부분에 잘라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그리고 중심축. 저는 대부분 가지치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카메라를 제가 들고 제가 자르기 때문에 좀 정신없을 겁니다. 자세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옆에서 올라오는 가지는 다 없애진 않을 겁니다. 왜냐? 분주해서 지금 얘가 스파르탄인데 이 스파르탄을 늘리기 위해서 분주를 할 겁니다. 나중에 분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대만 튼튼하게 하려고 위에만 잘라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시간 나는 대로 분주를 할 거고요. 나무 수형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쭉 이렇게 올라간 형태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형태가 났는데 일단 가지치기를 해볼게요.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했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분주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밑에서 가지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그냥 과감히 없애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나무입니다. 요런 형태의 나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중심축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게 새순이 나오는 방향과 내년에 가을이 열리는 위치까지 고려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빠르게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자르고요, 여기 자르고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러면 1단 방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시 2단으로 올라가면 2단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자르고, 요는 그대로 약하니까 놔두고 다시 올라가서 기준축을 한 개만 남겨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라 없애버리고 얘도 잘라버려요. 요렇게 금방 나무를 요렇게 잘랐습니다. 요렇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역시 이렇게 외대로 형성을 됐고요. 여기가 일단 2단이 형성되고 기준점이 잡아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볼게요. 이거는 잘라 주시고요. 여기 안쪽으로 파고들죠. 파고드는 거는 없애줘야 됩니다. 얘도 없애주고요. 자, 시작할게요. 얘도 파고들었으니까 이것도 없애주고.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자르고요. 요쪽 방향으로 트야 되니까 요쪽으로 틀고, 얘도 요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 자르고, 얘하고 겹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얘는 좀 짧게 여기 잘라주시고, 얘도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 잘라주시고, 얘들은 겹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방향만 생각해서 이쪽 그리고 요 가지는 위에 기준축으로 막 올라가죠. 그럼 얘는 좀 짧게 자를 겁니다. 어디 감히 기준에 도전하는 건지, 이런 좀 짧게 잘라서 얘도 좀 짧게 자르고, 이렇게 1단을 형성했고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 2단이 형성되어 있죠. 2단 역시 이 기준에 도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과감히 잘라버리죠. 이렇게 잘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은 위에서 잘라서 영양분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 이렇게를 잘라줘 버려요. 요렇게 나무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렇게. 마지막으로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분주할 녀석이 하나 나오네요. 요거는 밑에 잘라서 나무가 좀 튼튼하게 더 크게 놔두고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 작은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고드는 거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쭉 보면 배를 자를 겁니다. 밑에 좀 짧게, 얘도 이쪽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쪽 짧게, 얘도 이쪽 방향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그리고 얘는 좀 약하니까 약한 애를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약한 애들은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시지 더 강하게 오르라고 얘도 전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얘가 1단 형성할 거고요. 올라와서 쭉 있으면 2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얘도 자를 겁니다. 얘들은 뭘 먹었는지 기준 대장한테 덤비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감히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르고요. 얘도 요쪽 방향, 요 앞으로 방향, 요거랑 생각했을 때 요거랑은 겹치지 않으니까 요쪽 방향으로 이걸 잘라 주시고, 그리고 얘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양이 안 이쁘니까 얘도 잘라 주시고, 요거에 맞춰서 잘라는 기준 요것들에 맞춰서 얘도 이렇게 방향을 생각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나서 올라갑니다. 얘도 의미가 없죠. 저는 큰 거 버리고 작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딱 잘라주고 이렇게 나무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 일단 했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2단 그리고 중심축. 예, 저는 항상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기본만 숙지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가지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을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 가급적이면 삼각형 형태로 아름다운 수영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는 동시에 저는 열심히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150개의 블루베리를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방법은 앞에 보여드렸듯이 똑같은 외목대의 가지치기로. 오늘도 비가 오네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갈티였습니다.